이렇게 해서 드디어 크랩 사이클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아휴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도 힘들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개별적으로 그 구성하고 있는 유기산들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분자식은 어떤지, 구조식은 어떤지, 또 이름의 유래는 어떻게 된 건지, 우리말로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빠른지, 하여튼 좀 세부적인 사항을 좀 정리해 봤고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막 주저리 이런 말 그냥 이렇게 지식을 열고만 하고 나열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보자.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크랩 사이클을 이제 자꾸 돌려봐가지고 자꾸 돌려보면서 이 크랩 사이클을 자꾸 돌리면 도는 거 아니야? 사람 돌려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자꾸 좀 돌려보자고요. 자꾸 돌려보면서 이 크랩 사이클의 이해 좀 한 걸음 더 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죠. 제가 초반에 보여드렸던 이 크랩 사이클의 가장 그나마 제일 심플한 그 어떤 회로도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도 좀 정신이 없죠. 우리가 이것만 해도 뭐 물론 이제 하나씩 다 개별적으로 알아는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니까 또 너무 정신없고 산만하다 싶어서 이렇게 정신이 산만하고 집중이 되지 않거나 뭐 이렇게 윤곽이 보이지 않을 때는 뭐든지 다 벗겨보는 게 낫습니다. 뭐든지 다 띄워버리고 말이죠. 우리도 어떤 뭐 스트레스 받거나 일이 복잡하게 꼬였을 때는 일단 모든 걸 좀 내려놓고 가장 기본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낫죠. 자, 그럼 뭐 어떻게 그 기본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 옆에 붙어 있는 것들 다 어디 한번 다 띄워보자고. 다 띄면 도대체 얼개가 어떻게 나오는지 도대체. 자, 이렇게. 그러네. 조금 간단해졌죠. 나머지 것도 좀 띄워보자고요. 이렇게. 오호, 좋아요, 좋아요. 맞아도 띄세요. 네,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윤곽이 아까 말씀드린 게 보이죠? 이제 피루베 애시드 이제 3개짜리였는데 아세틸코인하면서 아세틸기를 넣어주고 아세틸기라는 게 결국 뒤에 가서 여기 카르복실기로 살아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6개짜리가 됐고 그 다음에 알파 케토 글루타릭 애시드가 됐다. 5개짜리가. 자, 그래서 여기서도 글루타릭 애시드가 가장 기본 백본이 되고 거기서부터 여러 가지 변형연이 유기산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다음에가 이렇게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가서 석신산이 나왔다. 석신산은 호박산이다. 보석의 호박.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떻게 되죠? 푸마르산이 돼가지고 이때는 이중결합이 됐더라. 그래서 이 이중결합에서 다시 여기서 물이 하나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서 하이드록실기를 하나 달고 오게 됩니다. 4개짜리여서. 이걸 보고 말산은 사과산,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다 이거죠. 말리 엑시드, 말루스가 애플이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같은 4개짜리였는데 여기서는 이름이 옥살 아세트산. 왜 그렇게 흔하게도 불러왔기 때문에 원래는 그 옥살 아세트산 부르게 되면은 그쵸, 알파 케토라든가 아니 케토 수시닉 엑시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건 많은데 옥살 아세트산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냥 옥살 아세트산. 근데 어쨌든 여기서부터 이렇게는 4개짜리였다. 이런 걸 한번 좀 정리해보자. 이제 가장 기본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요. 어디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뭐란 거지? 탄소 개수를 좀 옆에다 병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CO2가 나오는 걸 적어놨네. 그렇죠. 자, 보세요. 이게 피루부산은 피루부 엑시드였는데 피루부 엑시드에서 뭐 끓인 포도산이라고 그랬죠. 이게 포도를 증류해서 발견했다고 그러니까 피루부산에서부터 여기 3개짜리였는데 카르복실기를 하나 놓게 되죠. CO2 형태로 나간다고 그랬죠. 카르복실기를 가만히 써보면 카르복실기가 CO니까요. COH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 CO니까 이게 적으면 뭡니까? CO2죠. 또 그러네. 그래서 보면 이걸 짜게 해가지고 보통 이때 H는 NADH나 이런 것들이 이걸 잡아가게 되고 나머지 CO-기는 보통 CO2 형태로 4개로 배설하게 됩니다. 배설이란 배출이란 말이 배기 이런 말이 맞는데요. 이건 버리는 거죠. 왜냐면 CO2라는 건 가장 그 에너지 준위가 낮은 단계, CO2하고 물은 가장 산화가 된 단계, 더 이상 산화할 수가 없는 단계.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낮은 바닥의 물질, 이제는 완전히 쓰레기,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 이 쓰레기를 주워다가 이제 재활용하는 게 결국 식물이죠. 광합성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식물체가 참 대단한 거죠. 이 쓰레기를 가장 기본으로 해서 거기다 태양 에너지를 해서 태양 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고환원된 물질인 그 포도당을 생산해내니까.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사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피루부산은 3탄의 산이었는데
3탄의 산이었는데 여기서 CO2를 형태로서 C를 하나 버림으로 해서 두 개가 되었다. 두 개죠. 그래서 요거는 아세틸기의 형태로 가더라. 아세틸기는 CH3, 아이고, CH3에 C에 이렇게 O가 있는 형태죠. CH3에 C. 그 다음에 요게 코어 엔자임 A를 달고 다니는데, 이 코어 엔자임 A는 요걸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자기는 다시 코어 A로 살아나고, 그 다음에 아세틸기를 여기다 넣어주는 역할을 한다. 아세틸기를 넣어주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 또 여기서 오면 아세틸기를 넣어주고, 또 뒤로 빠지고, 또 피루부산은 왔어. 그럼 피루부에서 카르복실 떼내고, 요 두 개만 붙잡아가지고, 이 두 개만 붙잡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다 넣어주는 역할을 한 게 코어 엔자임 A더라.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이게 2개짜리하고 옥살아세트산 4개짜리가 만나니까 여기 6개짜리가 나왔는데 이걸 보고 사이트릭 액시드, 레몬산, 귤산, 구연산,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게 6개인데 여기서도 또 카르복실기를 하나 또 놓습니다. COO-를 하나 놓게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게 CO2가 됐죠. CO가 2개니까. 그래서 CO2를 형태로 C를 하나 놓게 되면서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줄어든 5개짜리 알파케토 글루타릭 애시드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 알파케토 글루타릭 애시드 또 CO2 형태로 마찬가지로 여기서 또 카르복실기를 하나 놓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석신산이 되죠. 이 중간에 생략된 스텝은 이전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복잡해질까봐 여기서 아이소사이트릭 액시드, 그 다음에 여기서 숙신을 코엔자임 A 형태는 생략하였음을 누차 밝혀둡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파 케토글루타릭 애시드 CO2를 하나 놓게 되고, 그 다음에 석신산이 되고, 여기서 또 뭔가 내부에 가서 어떻게 이중결합이 생기기도 하고, 여기 피모라살이 이중결합, 여기 가서는 오게치기를 달기도 하고, 올치기를 달기도 하고, 옥살아세트산에 가서는 여기서는 이렇게 옥소기, 카르보닉 형태를 만들더니만은, 결국 여기는 전체가 4개짜리였다. 4개짜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러면서 다시 사이클을 돈다 이거죠. 자꾸 돌리지 말아요. 어려우니까. 어지러우니까. 저 아가씨인데 할머니, 친할머니 저를 아주 예뻐해 주시는데 할머니 주변에서 이렇게 놀고 있으면 자꾸 돌지 마라. 어지럽다 내가. 근데 이거 자꾸 돌리니까 어지럽지 않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개짜리가 2개짜리로 변한 다음에 탄소 2개짜리에 요걸 갖다가 아주 에너지원에서 집어넣더라. 그래서 4개짜리를 만나서 6개, 그 다음에 5개,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4개짜리 탄소를 가진 유기산이었다. 4개짜리 탄소를 가진 어떤 카르복실산이었다.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뒤집어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요거를 제가 약간의 애니메이션을, 대단한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제가 마우스에 손을 떼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죠. 4개짜리를 만나서 6개가 돼서, 어떻게 5개 알파케토 글루타릭 애시드, 그 다음에 숙신 애시드, 뷰마리, 그 다음에 말리, 그 다음에 옥살아세틱. 이런 식으로 되었다 이거죠. 전체적인 얼기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3, 2, 그 다음에 4를 만나서 6, 그 다음에 5 알파케토, 그 다음에 4 숙신이 액시드, 그 다음에 4 퓨바릭 액시드, 4 말릭 액시드, 나머지 4도 옥살로 아세틱 액시드 이런 형태로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크랩스 사이클의 다른 면에서 보는 크랩스 사이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기본적인 얼개에서부터 말이죠. 요거 이제 조금씩, 이제부터는 가장 낮은 단계로 분해를 했으니까, 그 다음에 조금씩 살을 붙여서 올라가 볼 생각이에요. 왜 이런 거 있습니다. 왜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흩어진 지식들 이런 걸 이렇게 모아가지고, 가면서 그 밑에는 어떻게 됐었지? 그럼 이게 어떻게 출발한 거였지? 그랬더니 몇 개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 몇 개를 갖다가 다시 정리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진리에 도달하더라. 이런 방식. 이게 위에서부터 물이 흘러내리듯이 탑다운 어프로치가 있겠지만, 탑다운 어프로치 반대로 어떤 기본적인 진리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발전해 가는 거 아닐까?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발전해 가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또 이렇게 발전해 가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어떤 진리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방식이 있을 수가 있겠죠. 마치 바텀업의 방식이 있을 수가 있다. 일례로 말하자면 연역법 귀납법 이런 거랑 같은데, 그래서 이 연역법 귀납법을 동시에 성립하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참된 진리가 되죠. 이런 게 이제 결국 변증법 이런 게 되게 되는데, 정반 합의 원리에 의해서 트리니티, 삼위일체 이런 식으로 돼가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알아보았지만 이제 모든 걸 다 떨궈내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제 만든 게 이런 32 이렇게 465 이렇게 탄소의 숫자만으로 보게 되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바닥의 원리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역으로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살을 붙여가도록 해보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 이제 약간의 애니메이션을 주어서 보기면은 CO2가 나오죠. 2개가 가고 4개만의 옥살로 아세틸코에서 숙신이, 그다음에 여기서 CO2가 하나 또 나옵니다. 알파케토에서 또 CO2가 하나 또 나오죠. 아하, 그렇구나. 그 다음에 4444, 그죠? 숙신이, 피마링, 말리, 옥살로 아세틸. 아하, 그렇다 보면 결국 CO2가 여기서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시트릭산에서 CO2가 한 번 더 나오고, 그러면서 탄소 숫자가 줄게 되는구나. CO2를 배출함으로써 여기서도 CO2 형태로 C를 하나씩 놓게 되니까 4개짜리가 됐다 이거죠. 여기 같은 경우도 6개짜리였는데 CO2 형태로 C를 하나 놓게 되면서 5개짜리가 됐고, 여기 같은 경우도 3개짜리였는데 탄소가 3개짜리였는데 CO2 형태로 C를 놓게 돼. 결국 대개의 경우는 카르복실 엑시드죠. 카르복실 엑시드를 CO2 형태로 놓더라. 그래서 이 3개에서 2개짜리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고요. 또 여기다 한번 더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죠. 자, 보십시오. CO2가 나갈 때면 NADH가 나와요. 그러네.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돌면서 여기서도 CO2가 나오는데 그때 보면 NADH가 또 나와요. 또 여기서도 보면 CO2가 나가고요. 그러면서 또 NADH, 그 다음에 ATP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건 뭐야? FADH2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가서 NADH가 또 나와요. 아, 그렇다면, 아까 막 한꺼번에 다 써놓으니까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또 다 분해한 다음에 다시 이제 조립을 하는 과정이니까, 조립을 하면서 보시게 되면, CO2 형태에서 NADH가 나오더라. 이 말은 카르복실산이에요. 결국 COOH인데, 여기서 이제 이 COOH에서 얘는 CO2 형태로 방출되고요. 여기는 H를 붙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NAD가 H 형태로 하이드로젠, 프로톤, H 플러스를 붙잡게 되는 거죠. H 플러스를 붙잡게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에서도 CO2 형태로 배설 방출되는 반면,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산소하고 하이드로젠, 수소를 결별시키는 작업이라고 만든 것 같아요. 이 산소는, 야, 너 필요 없어. 야, 나가. CO2 형태로 너랑 같이 몰아서 이제 이거 쓰레기 처리를 하는 거고, 산소는 버려야 되니까. 다른 분들 보면, 산소 좋은 거지. 그거 버리면 어떡해. 산소가 제일 좋은 거야, 이 사람아. 그게 아니고, 우리 같은 이렇게 동물체, 이렇게 환원된 물질을 먹고 살고, 우리 몸 자체가 환원된 입장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이 산소 계열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수소 계열을 우리 몸에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하이드로젠 퓨얼셀의 원리하고도 똑같은데요. 이렇게 고환원된 물질을 붙잡고 있어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 H를 붙잡음으로써 NADH 또는 FADH2 형태로 이 프로톤을 붙잡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고환원된 물질, 결국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프로톤이라는 거는 H 플러스라는 거는 결별할 수가 없는 자기는 잃어버린 E 마이너스 전자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전자를 찾아서 삼천리 뭡니까 나는 우리 전자 어디 갔어 하고 찾아다닙니다. 이렇게 찾아다니고요. 전자 입장에서도요, 이 H 플러스를 만나기 위해서, 프로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산이 있거나 뭐 강이 있거나 어떤 회로를 복잡하게 꽈놓고 막 난리를 쳐도요, 내가 힘이 닿는 한에는 꼭 이렇게 가서 님을 만날 거예요. 우리 낭구님이 여기서 이제 프로톤이 되겠고, 견우직녀 같은 얘기네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어떤 회로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을 시켜 먹는 거죠. 이게 전자공학이죠. 이 조그만 전자 하나를 가지고서 너 그냥 못 지나가. 여기서 네 할 일 하고 가. 거기다 무슨 세미컨덕터 반도체도 넣고, 뭐 여기다 인슐레이터도 잠깐 너 딱 꺼냈다가 해주고, 뭐 캐퍼시터처럼 말이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침으로써 결국 이 조그만 전자보고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일을 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나중에 결국 프로톤으로 만나게 해주죠. 왜? 여기로 완전히 블락킹 시켜버리면 회로가 형성이 안 되니까. 서킷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렇게 크랩 사이클도 어떻게 보면 이런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전이차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 NADH 형태로서 H 플러스 프로톤을 갖다가 우리
저장함으로써 결국은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전자전자기를 돌리게 되잖아요. NADH가. 그러면서 가서 뭐 30몇 개의 그 ATP를 뽑아내잖아요. 그 말은 전기차를 크게 벌여가지고 꼭 무슨 수력발전소에서 낙차를 갖다 크게 늘려가지고 아니면 위치 에너지를 늘려가지고 그 다음부터 또르르 굴러내려가면서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하고 이렇게 일을 많이 하고 그냥 가지 마 이러면서 여기서 과정에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는다. 이게 닥터 피에조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어떤 데 보면 CO2가 나오면서 NADH가 나오죠. 여기서 보면 CO2가 이제 배설을 하면서, 배설이라고 그러니까 자꾸 그러더라고요. 배기라고 하죠. CO2가 나옴으로써 꼭 NADH를 항상씩 발생한다. 어떨 때는 ATP도 만든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과정에서는 CO2가 안 나와요. 같은 4개니까 더 이상 탄소가 나올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 과정은 어떻게 만든 거지? 어떻게 NADH, FADH2를 만든 거지? 야, 얘네들은 좀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코엔자임입니다. 코엔자임이고 결국은 하이드로젠을 붙잡고 있기 위해서, 잠시 저장하고 있기 위해서 일종의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ATP로 발생하는 데 사용된다 하는 거죠. 자, 그렇다 그러면 이런 크랩 사이클을 또 다른 면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또 그렇게 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3D로 봄으로써 그 어떤 물체의 얼개를 더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자, 한번 요것도 약간의 애니메이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피루비오 엑시드 3개짜리에서 시작하죠. 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CO2가 나가고 이때는 모노카르복실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이카르복실릭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트리카르복실릭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다이카르복실릭이 돼요. 알파케토글루타르. 그 다음에 어떻게 4개짜리 다이카르복실릭으로 이렇게 도는 회로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보면 모노카르복실릭이었는데, 나중에 결국은 여기 주입되면서 다이카르복실을 만나서 3개짜리 트리카르복실릭이 됐고, 여기서 CO 카르복실을 하나 버림으로 인해서 자기는 알파케토글루타릭 엑시드, 다이카르복실릭 엑시드가 다시 되었고, 이게 5개짜리였는데 또 코엔자임 A, 숙신형 코엔자임 A로 만나서 4개짜리가 되면 숙신산도 됨으로 인해서 이때도 4개짜리의 다이카르복실릭이 형성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돌아와서 다시 여기서 들어오는 것을 만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노카르복실릭이었다. 그게 결국은 트리카르복실릭이 2개를 만나니까 트리카르복실릭이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게 하나씩 줄어들란 말이죠. 줄어가지고 다시 다이카르복실릭. 이게 도대체 의미하는 게 뭐냐. 요게 어떻게 보면 포인트죠. 근데 제가 여기 크랩 사이클을 만드는, 설명드린 거는 이거 옛날에 무슨 이해 못했던 크랩 사이클을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유기산이거든요. 그리고 그 유기산의 그 모든 게 누차 말씀드렸듯이 카르복실산이에요. 그래. 근데 그게 어쨌다고. 근데 카르복실산이 보면 이렇게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그렇지. 글루코스를 뽀개도 전부 다 피루비오 엑시드 형태 또는 아세틸 코A 형태로 주입을 하고, 지방을 우리가 섭취해서 분해해도 결국은 아세틸 코어 엔자임이라서 이 크랩 사이클을 돌린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 모노카르복실릭 엑시드 상태가 우리한테는 가장 최종적인 고순도의 휘발유 아니냐. 그러니까 카보하이드레트, 글루코스라든가 패티 엑시드, 리피드 같은 경우는 그냥 덩어리 포장되어 있는 아직 원재료에 불과한데, 그걸 우리가 이제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아주 하이 퓨리티의 고순도 휘발유, 정제가 잘 된 휘발유로 사용하는 거는 바로 이 카르복실산이었다. 그것도 어떻게 아세틸 코어 엔자임 A하고 결합된 아세틸기가 그런 고에너지 화합물로서 순수하게 정제된 순수한 퓨얼이었다, 연료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